명언 속 인생. 미겔 대 세르반테스 편. 미쳤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였고 평생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왼손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적에게 붙잡혀 5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4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겨우 몸값을 치르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조국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다 회계 문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눅눅하고 어두운 감방에서 남자는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갑옷을 입고 비쩍 마른 말을 탄 세상이 미쳤다고 부르는 늙은 기사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겔 대 세르반테스였고 그가 떠올린 인물의 이름은 돈키호테였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한 남자가 실패하는 기사의 이야기로 세계 문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547년 스페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에서 미겔 대 세르반테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드리고는 외과 의사였는데 당시 외과 의사는 지금과 달리 이발사에 가까운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가족은 늘 가난했고 빚을 피해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세르반테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스페인 곳곳을 떠돌며 자랐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세르반테스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라도 글자가 적혀 있으면 주워서 읽었다고. 그 갈증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21살 무렵 세르반테스는 결투를 벌였다는 혐의로 스페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오른손이 잘리고 10년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도망쳤고 거기서 스페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1571년 10월 7일 지중해에서 역사상 가장 큰 해전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레판토 해전이었습니다. 기독교 연합 함대와 오스만 제국 함대가 맞붙은 이 전투에 세르반테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당일 세르반테스는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배 아래에서 쉬라고 했지만 세르반테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왕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아래에 숨어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를 자원했습니다. 전투에서 세르반테스는 가슴에 2발, 왼손에 1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왼손은 영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왼손이 마비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르반테스는 이 부상을 평생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왼손을 잃은 것은 오른손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레판토의 외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별명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1575년 세르반테스는 4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품 안에는 지휘관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조국에 돌아가면 공을 인정받고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알제리 해적에게 납포됐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노예가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추천서가 그를 더 오래 붙잡아뒀습니다. 해적들은 추천서를 보고 세르반테스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엄청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그의 가족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5년간 알제리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붙잡힐 때마다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매번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잡은 주인은 매번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1580년 마침내 가족과 수도회의 도움으로 몸값이 치러졌습니다. 33살이 되어서야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세르반테스는 기대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고 5년간 노예로 고통받았으며 조국을 위해 왼손까지 잃었습니다.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신대륙의 관직을 청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잊혀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세르반테스는 무적 함대의 식량 징발관이 됐습니다. 마을을 돌며 밀과 기름을 걷어들이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재산까지 징발했다가 파문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던 중 맡긴 돈을 은행가가 들고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597년 세비야의 감옥이었습니다. 50살의 나이였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세르반테스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1605년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1편을 출판했습니다. 58살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라만차의 시골 귀족이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자신이 편력 기사라고 믿고 낡은 갑옷을 꺼내 입고 비쩍 마른 말에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웃 농부 산초 판사를 종자로 삼아 모험을 떠납니다. 그는 풍차를 거인이라 믿고 돌진했다가 나가떨어집니다. 여관을 성이라 착각하고 시골 처녀를 귀부인 둘시네아라고 부릅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두들겨 맞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책을 웃긴 소설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큰 인기를 끌어 스페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하고 약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친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상을 품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상을 비웃는 세상일까요? 돈키호테는 대성공이었지만 세르반테스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었고 출판업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해적판이 스페인 전역에 퍼졌지만 세르반테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1614년에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짜 돈키호테 2편을 써서 출판한 것입니다. 저자는 아베아네다라는 가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세르반테스를 늙고 외파리인 질투심 많은 노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분노했고 그것을 동력 삼아 진짜 2편을 완성했습니다. 1615년 출판된 돈키호테 2편은 1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2편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2편의 마지막에서 돈키호테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세르반테스는 아무도 자신의 돈키호테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1616년 4월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이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 마지막 작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헌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발은 이미 등자에 걸치고 죽음을 향해 떠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바로 돈키호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 당일 열병에 걸렸는데도 가장 위험한 자리를 자원했습니다.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며 매번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이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준비하며 기다린 세월 자체가 이미 무언가였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8배의 첫 걸작을 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돈키호테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르반테스가 자신의 실패한 인생에 보내는 답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58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미쳤다고 해도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을 보는 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입니다.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세계 100명의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 무엇이냐고. 1위가 돈키호테였습니다. 이 소설은 최초의 근대 소설로 불립니다. 세르반테스 이전과 이후로 소설의 역사가 나뉩니다. 도스토옙스키, 플로베르, 마크 트웨인, 포크너가 모두 돈키호테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의 한 수녀원에 묻혔지만 오랫동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15년에야 그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의 무덤이 4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58배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늦었다고 느낀다면,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낀다면 세르반테스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